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베닌 강봉주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R 파이썬 사용자들의 세스 활용 전략 및 방법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되게 거창하게 보이지만 이제 사실은 되게 거창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과연 이제 세스에서 그 파이썬을 이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분명 앞에 세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세스에서 이제 카스가 무엇인지, 그 세스 바이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고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오픈소스 사용자들은 과연 그렇게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세스에 어떻게 접속을 해서 어떠한 아웃풋을 내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션하고 틀려가지고요. 어떤 전체적인 컨셉추얼한 부분보다는 저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인 아웃풋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처음 제가 이 부분이고요. 제가 하는 부분에 제가 이제 세스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저 A 그룹 있잖아요. A 그룹은 오픈 소스도 그저 그렇게 하고 세스도 그저 그렇게 하는 그룹입니다. 다 조금씩 되게 좀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오픈 소스 좀 맛을 봤고 세스에 대해서도 맛을 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앉아서 핸즈온 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가고자 하는 커리어 패스를 감히 주장을 한다면 세스의 어떤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아웃풋을 내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비즈니스적으로 인사이트 무지 강한데 단지 단순한 이유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좀 이렇게 서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는 좀 비주얼 환경으로 가서 보다 더 생산성 있는 아웃풋들을 내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비세그멘테이션 되는 분들, 비세그멘테이션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세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스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주 뿜뿜 넘치는 분들이죠. 비세그멘테이션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만큼 프로그래밍 어떤 스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카스 서버에 접속해서 아웃풋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비세그멘테이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C세그멘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웃풋을 낼 수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세그멘테이션인데요. 오픈소스는 무지 많이 쓰지만 세스에 대한 부분은 뭐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속한 부분인데 C세그멘테이션에 속한 분들은 제 생각에는 카스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훌륭한 컴퓨팅 파워, 이것을 이용한다면 보다 많은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C 세그멘테이션에 있는 분들한테 위험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좋은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C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잖아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을 배포까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델 디플레이먼트까지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CS가 갖고 있는 강력한 이제 퍼블리싱 기능 또는 이제 배포 디플레이먼트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하나의 소스를 만들고 나서 이걸 사방에다가 배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은 거죠. 저희 경험에 의하면 저는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기까지 모델을 만드는 시간보다 배포하는 과정이 훨씬 길었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세스 바이아는 과연 뭔가? 라고 하면 저는 세스의 신 플랫폼이다, 뉴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프로시저 스텝, 데이터 스텝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던 분들한테는 세스 바이아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카스 랭귀지도 나와요. 그동안 세스 랭귀지하고 조금 다른 프라카스로부터 시작하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카스 랭귀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아는 세스의 새로운 플랫폼이고 더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이네이블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이 세스 바이아라는 거죠. 그럼 세스 바이아의 딱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카스가 있습니다. 인메모리 분석 엔진이 있다는 거죠. 이 인메모리 분석 엔진 하나가 있다는 것이 세스 바이아를 저는 대부분을 규정 짓는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거죠. 점점 버전업이 업되면서 점점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부분이 강했는데요. 버전 4로 가면서는 훨씬 더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보시는 바와 같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컨테이너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조절해주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쿠버네티스 위에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서비스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카스라고 하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뭐냐? 카스라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SaaS가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클라우드 환경하고 별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실제로 실행하거나 그리고 아웃풋을 넘겨주고 넘겨봤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어떤 이점이 있냐? 일단은 과거의 SaaS는 너무나 많은 버전업에 우리가 실제로 다가설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버전업이 되는 기간도 길었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버전업 기간이 무지 짧아졌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곳에 하나의 버그가 발생하면 걔만 고치면 돼요. 그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거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계속 있는 상태에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환경이 좋은 거냐? 우리는 실제로 절감하지 못해요. 그런 피부로 분석하는 사람들, 실제로 코드 쓰는 사람들은 절대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버그 픽스가 되고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세스 버전 3, 세스 버전 4 이런 바이아 버전 4, 3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 2022년 9월 버전이냐, 1월 버전이냐 이런 것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카스를 들어가면 우리가 클라우드 상에서 카스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세스 사용자라면 일반적으로 입문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세스 라이브러리. 그런데 카스에서 입문할 때 뭘 배워야 되냐면 카스 라이브러리를 배워야 됩니다. 카스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스 라이브러리 위에 기본적인 인메모리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메모리는 단어가 틀려요. 인메모리에 있는 애들은 테이블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피지컬 파일들은 파일이라 불러요. 그리고 테이블과 파일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카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카스 라이브러리는 피지컬 파일 영역에다가 플러스 인메모리 영역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한 쌍을 우리는 카스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카스 라이브러리 보면 저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런 것이 소위 말하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어세서블에서 소스 파일이 클라우드 클라이언트에 있는 애를 내가 인메모리에 올리려면 add나 업로드라는 액션을 이용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애를 내가 만약에 서버에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저기 보시면은 save,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올릴 때는 load, 테이블을 없앨 때는 drop, 파일을 없앨 때는 delete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따가 배우겠지만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픈소스 사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다시피 액션과 액션셋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랜덤 포레스트를 하고 싶다 또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하고 싶다, 엑스지부스 하고 싶으면 해당되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스도 카스 서버에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카스가 갖고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뭉뚱그려서 내가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하고 싶다 또는 라이트 GBM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액션셋을 내가 로드, 메모리에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픈소스에서 그대로 임포트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액션셋을 올린 다음에 그 해당되는 하나하나의 모듈을 기본적으로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떠한 액션을 제공하느냐 그리고 이런 액션들의 기본적인 묶음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저 빨간색들이 액션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유사한 액션들을 다 묶어서 액션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만약에 오픈소스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파이썬이나 R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편안하게 임포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포트는 우리 임포트를 왜 합니까? 그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올리는 부분이 액션셋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액션셋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액션셋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액션셋이 있다는 것, 저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스에서는 오픈소스 버금가는 많은 라이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 쳐봤더니 L 중에 보면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라든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거의 끝판왕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XGBoost하고 라이트 GBM이. 그래서 그런 최신 어떤 알고리즘도 지금 현재 다 올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런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저 이미지라는 것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볼 때 텐서플로우 안에 가보면은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잖아요. 모듈들이.
펑션들이 라이브러리대로 된 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스에서도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것, 자르고 바꾸고 리스케일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저 이미지 액션 셋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으로. 그래서 실제로 저걸 살펴보게 되면 이런 기능이 결국 세스에서도 다 구현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뭐 서로 나누라고 한 10분 지금 썼는데요. 이제 세스의 오픈 환경이 뭐냐? 세스 오픈 환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전통적으로 세스를 사용하는 부분 중에는 세스 스튜디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프락 파이썬을 이용하면 돼요. 프락 파이썬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원하는 자기가 파이썬 코드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오픈 환경이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환경인데 그러면은 뭐 R은 어떻게 씁니까? R은 R 커널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저 안에서 세스 랭귀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스 커널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파이썬 커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카스 서버에 접속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픈 환경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CSS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 여기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판다스 패키지, 매플로닙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인스톨하면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로컬이죠, 그죠? 로컬 우리가 생각했던 로컬하고 똑같아요. 차이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로컬에서만 계속 파이썬 쓸 것 같으면, 로컬에서 오픈소스 쓸 것 같으면 카스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로컬에서는 파이썬 환경이고 이 서버도 카스 서버에 접속한 마치 파이썬 환경과 똑같이 연결해 주려면 중간에 뭔가 연결하는 애가 필요한데 그 연결하는 애가 스왓이라는 패키지입니다. CS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패키지죠. CS에서 제공하는 R 패키지죠. 그게 바로 스왓입니다. SWAT. 그러니까 CS는 무조건 임포트 스왓 한 다음부터는 그 세상에 CS인지 오픈소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 스왓은 뭐의 약자냐면 스크립팅 래퍼예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작성한 코드 있잖아요. 그걸 스크립트라고 가정을 해봐요. 스크립터를 포장을 해서 이쪽에 애널틱 트랜스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전달을 위한 뭡니까? 스크립트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 던져줬잖아요. 그러면 카스 서버에서 뭔가 작업을 많이 해요. 카스만의 랭귀지로. 작업된 결과는 다시 나한테 오겠죠. 나한테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리절트로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스왓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든 작업은 어떻게 되냐면 스왓으로 접속한 다음부터는 스왓.으로부터 모든 작업의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제 카스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위에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제가 그 트라이얼 버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스 같은 경우도요. 이제는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액세스 할 수 있게끔 많은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요. 예를 뭐 트라이얼 바이아 또는 바이아 트라이얼이라고 딱 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접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14일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 테스트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들어가서 접속해서 자기 계정 만들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세수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는 제가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웃풋들은 제가 그냥 바로 접속해서 트라이얼 버전으로 접속해서 만든 아웃풋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클라우드에 접속하려면 내 토큰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조금 있었던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핵심은 이 밑에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 스왓.카스, 스왓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카스한 다음에 적절한 URL 주고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접속이 되는데 여기에 칸이라고 다시 쳐보면 이 칸의 의미는 카스라고 돼 있어요. 카스 클래스죠. 그러니까 칸을 딱 치는 순간 카스니까 이게 카스 서버에 접속된 내 정보가 딱 CONN으로 잡혀요. 저 CONN은 그냥 자기가 S 쓰면 S 써도 되고 CONN 쓰면 CONN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접속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액션 셋 인포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 돼요. 컨닷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활용 가능한 패키지. 오픈 소스에서는 패키지죠. 그리고 세스 용어로 얘기하면 액션 셋이에요. 내가 활용 가능한 액션 셋이 무엇이 있을까? 쭉 한번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게 활용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액션 셋이 내가 만약에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액션 셋을 내가 로드만 하면 돼요. 로드. 이거는 액션 셋 인포고 로드 하려면 로드 액션 셋 하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그 이름만 주가 되면 나는 패키지 임포트 하듯이 딱 임포트가 됩니다. 어디에 임포트 되는 거냐면 로컬이 아니라 카스 서버 임포트로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다음 페이지인데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카스라고 하는 요 아까 컨 해봤더니 그 나와 있는 클래스가 카스 클래스잖아요. 모든 이후의 액션셋은 전부 카스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컨 닷이라는 것, 컨 점을 이용해서 모든 걸 사용하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자, 보시면은 내가 저쪽에다가 뭔가를 우리 카서버에다가 뭔가를 던졌잖아요. 스크립팅을 던지면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는 애를 내가 만약에 R이라고 받아봤어요. 그래서 컨점 서버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서버 상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R을 받았어요. R을 딱 받았더니 그 정체가 뭐냐를 제가 파악해봤더니 이제 인스턴스에서 딕셔너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rue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만 이제 던졌더니 받는 게 우리가 딕셔너리를 받는 거죠. 그럼 혹시 오픈소스를 사용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우리의 세상이 된 거죠. 모든 일은 어디에 보내면 되느냐면 카스 서버에 보내고 뭐 잘 앞에서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패러럴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애한테 보내주고 나오는 리절트는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라는 거죠. 딕셔너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키 값과 밸류 값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아웃풋으로 다 원하는 형태로 내가 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키 값이 만약에 about이라고 치면 R about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아웃풋을 보면 버전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서버 타임 시스템이 뭐고 등등의 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이거 하나하나는 다시 또 다 브레이크다운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하나 데이터 값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스 테이블을 우리가 서버에다가 데이터 적재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고 적절하게 샘플링하고 적절하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어내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explainable AI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블랙박스 모델을 없애고 화이트 모델 박스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모델을 분석하고 등등의 작업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을 약 10여 분에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서버 사이드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상단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상단에 이 리드 CSV는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할 때도 똑같아요. 리드 CSV 하면 됩니다. 그런데 CSS에서는 추가적으로 이걸 더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더 쓰면 뭐냐면 이그젝트하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메모리에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시를 해주냐면 뱅크란 이름으로 명시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TBL을 딱 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서버에 카스 테이블로 있습니다라고 딱 디파인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일부 보고 싶으면 tbl.head,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꼬리 보고 싶다 tbl.tail, 샘플링 하고 싶다 그러면 tbl.sample, 이런 식으로 모든 메서드를 그냥 다 쓸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했던 모든 아웃풋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카스 테이블 이퀄 거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 써보고 안 되면 안 쓰면 되지만 원하는 기능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재 액션셋 중에 보시면 저 11번을 보시면 심플이라는 액션셋 인포에 보면 심플이라는 액션셋이 있습니다. 심플이라는 액션셋에 그 서머리라고 하는 액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심플이라는 패키지를 로드를 해서 메모리에 올려서 그중에 액션 중에 서머리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내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tbl.simple.summary를 해도 되고요. 모든 액션셋 중에서 서머리가 유니크한 이름이라면 그냥 tbl.summary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객체에다가 닷해서 메소드 바로 쓰잖아요. 그래서 tbl.summary만 딱 치게 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아웃풋들이 나오죠. 그리고 세스이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판다스에서 서머리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뭐 USS, CSS, 스크린, 스코타, 시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웃풋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없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로드 액션 테스트에서 일종의 임포트를 시켜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스 파일럿이라고 하는 일종의 액션셋인데요. 저게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픈소스에서는 보지 못했던 파워풀한 기능이 저게 다 있어요. CSS에는 굉장히 좀 갑자기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 갑자기 탁 튀는 뭔가들이 이제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스 파일럿입니다. 저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쟤도 마찬가지로 끝에 보시면요. 저 꼭대기에 보시면은 tbl.explore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파일럿이라는 패키지 안에 그래서 액션 중에 explore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tbl.summary 하듯이 똑같이 저기에다가 tbl.explore 데이터 한 다음에 아웃풋 데이터셋만 딱 디파인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이런 거 있죠. 서버에는 con.castTable, tbl.explore 요게 아웃풋이었죠. 요것에 대해서 헤드를 딱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관점에서 어떤 특정 필드 하나가 어떤 데이터 품질이 어떤지를 그대로 다 한 방에 다 나타내줘요. 저게 뭐냐면 8개가 각각의 끝에 보면요. 첨자가 뭐가 돼 있냐? rate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missing value 관점에서 평가.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스쿠리스 관점에서 평가. 어떤 거는 쿼터시스 관점에서 평가. 어떤 거는 엔트로피 관점에서 평가해가지고 8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즉 저거 하나만 딱 돌리면 그것도 서버에서 저거 하나만 딱 돌리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 어떤 변수는 미싱 밸류 관점에서 심각도가 1이 되게 좋은 거고요. 3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3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한 번에 다 평가를 해줘요. 물론 평가 기준도 다 나름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전달인자로. 아기먼트로 전달해 줄 수, 옵션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싱 밸류가 굉장히 심각하다. 어떤 경우 25% 이상이면 3으로 치자. 이것도 다 디파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tbl.explore 데이터만 딱 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익스플로어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피처 머신입니다. 피처 머신. 피처 머신은 뭐 특징 머신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냥 피처 머신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특징 공학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는 보시면 tbl.피처 머신만 딱 때리고 나면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당신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 그러면 당신이 없다면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내가 아웃풋으로 낼까요? 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처 아웃. 그것으로부터 당신이 생각한 피처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했는지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랜스포메이션 결과된 데이터를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딱 돌리는 순간에 요만큼이 아웃풋 카스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거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픈소스 그냥 오픈소스에 나오는 그대로 신텍스예요. 저건 세스 신텍스가 아니고요. 여기 사용하는 모든 신텍스는 전부 다 오픈소스 신텍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웃풋을 봤는데 특징 모신은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스스로 알아서 데이터를 탐색하고요. 스스로 알아서 스크린 배려를 해주고요. 스스로 알아서 인터랙션을 디텍션 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것에 적절한 특징은 어떻게 변환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앤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웃풋으로 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피처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라 데이터를 쫙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제가 피처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쿨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죠. 이게 보통 그거 하려면 우리 굉장히 많은 짓 하잖아요. 근데 얘는 딱 한 번에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크린 베리어블은 그겁니다. 미싱 밸류가 50% 넘으면 일단 잘라자. 이 변수 쓰지 말자. 또 두 번째는 어떤 변수가 어떤 y라는 변수를 100% 거의 100% 설명하면 얘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보통 이제 릭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수 변수. 이런 애들 없애고 등등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하에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보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전처리에 어떤 정책을 했나라고 보면 요 앞에 모든 정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저런 정보에 대한 얘기 부분은 우리가 다큐멘터리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HC 타르 FRQ 뭐 이상한 막 암호처럼 막 생긴 말이 있죠. 그런 것들 찾아보면은 이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X라는 변수가 있는데 X라는 변수가 부실해서 타겟 인코딩을 한 거죠. 타겟에 어떤 값과 인코딩하는 과정들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변수가 스쿠니스 쿼터시스가 굉장히 커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싶은데 정규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로그 변환을 한다? 아니면 박스 값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람다 값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존슨 트랜스포메이션도 많이 쓰잖아요. 그것조차도 여기에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pdays가 있대. 이 pdays라는 변수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저거 갖고 피처가 6, 7개, 심하면 10개 이상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들어가면 적절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변수가 한 30개로 늘어나고 30개가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서 원하는 아웃풋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라이트 GBM이라는 걸 한번 적합 한번 시켜보자.
라이트 GBM을. 그러면 이제 라이트 GBM을 적합시키려면 먼저 로드해야 되는 게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액션셋을 내가 로드하고요. 두 번째는 샘플링. 내가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하고 밸리데이션 또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스트래티파이드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샘플링이라는 액션셋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웃풋된 결과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후에 나중에 배포, 디플로이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바이너리 파일로 적절하게 저장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모델 A 스토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또는 애널리틱 스토어라고 보통 해서 분석 가게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모델들은 분석 가게로 간 다음에 분석 가게에서 원하는 사용자들한테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마음대로 쏴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A 스토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샘플링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같이 팁의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샘플링 다 스트래티파이드 랜덤 샘플링 하는데 타겟 변수 주고 이와 같은 형태를 딱 하게 되면 알아서 7대3으로 나눠줍니다. 좀 간단하죠? 이걸 하고 나면 실제로 헤드를 보면 저 끝에 보시면 파트 IND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생겨나요. 파트 IND1이라는 변수가. 그래서 1이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 0이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부스팅 모델을 적합시키잖아요. 그럼 적합시킬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테이블에 대하여, 여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여기 나와 있죠. 파트 IND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인풋 변수는 무엇이고 클래스 변수는 무엇인지 카테고리컬 변수를 디파인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기서 말하는 카테고리컬 변수는 우리가 보통 오픈 소스에서는 저걸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화 인코딩을 다 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CSS에는 노미널 변수라고만 디파인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원화 인코딩을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 디파인 해주고 나서 부스팅 방법에 보통 이제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고스 부스팅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스 그리고 이렇게 등등의 값을 적어놓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 아웃풋들이 생기고요. 그 아웃풋들 중에는 이터레이티브 히스토리 같은 거 이력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터레이티브 히스토리를 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애큐러시 그리고 밸리데이션의 애큐러시 값을 이렇게 아웃풋을 내줘요. 그럼 저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바로 사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플롯립을 사용해서 저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그냥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S의 카스 서버의 강력한 기능을 위해서 던져놓고 아웃풋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취향에 맞게끔 모든 아웃풋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LGBM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 구체적으로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 보면 바이너리 파일로 돼 있어요. 바이너리 파일로 돼 있고 언제든지 모델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약에 점수를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A스토어의 스코어라는 걸 이용해서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테이블에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아웃풋 데이터를 뭐 하면 이렇게 원하는 아웃풋을 딱 기본적으로 스코어링 매겨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yes 확률, no 확률 각각이 나오고 따라서 어떤 식으로 클래스가 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분 42초 남았는데 그것 때 간단하게 모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GBM은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어떤 인스턴스, 어떤 고객에 대하여 또는 어떤 인스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글로벌하게 모델 무관하게 블랙박스 모델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관하게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은 파셜 디펜던시 플랫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를 이용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로컬, 모델 무관이면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인스턴스, 특정한 하나의 사람,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라임하고 그 다음에 샤플입니다. 샵입니다. 샵. 근데 최근에는 뭘 굉장히 많이 쓰나요? 라임도 많이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샵을 많이 사용합니다. 샵. 그 최근에 샵은 CSS는 어떻게 하나? 보시는 바와 같이 액션셋의 익스플레인 모델이 있고요. 익스플레인 모델에는 리니어 익스플레이너, 파셜 디펜던시가 있고 샤플리 익스플레이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CSS는 보다 강력한 게 이제 그 하이퍼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샵. 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샵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떤 쿼리가 하나가 딱 있고요. 이 쿼리를 집어넣어서 기본적인 베이스 데이터셋 그리고 프리딕션 된 결과를 갖다 놓고 샤플리 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한테 리턴 밸류를 줘요. 혹시 익스플레이너블 AI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아마 요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샤플리 밸류 자체를 얘가 굉장히 쉽게 구해준다는 거죠. 구해주고 나면 어떤 일이 아웃풋으로 볼 수 있냐면 이와 같은 아웃풋을 쭉 보여줘요.
샤플리 밸리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확률을 Y코 1일 확률을 이 블랙박스 모델이 만약에 0.7로 나한테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0.7이 주어진 변수의 어떤 팩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일종의 그냥 단순한 회기처럼 인터셉트 플러스 나머지 값 모든 값의 합으로 당신의 값은 0.7이다라고 이렇게 딱 디파인해 주는 게 샤플리 밸류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해석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값을 다 썸하면 P, Y 콜 1의 확률이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가져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해석해서 그 값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창구에 어떤 사람이 대출 받으러 왔다. 당신의 리젝트입니다. 왜 리젝트입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타임은 오버됐지만 제가 왜 세스 바이어를 쓸까에 대해서 간단히 랩업을 시키면 첫 번째는 제가 데이터가 작든 데이터가 크든 스트림 데이터든 상관없이 소스 하나만 작성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곳에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 배포가 너무 좋다. 이 모델 배포 때문에 저는 세스 바이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거의 90%는 모델 디플로이먼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드 디텍션 하고 싶다. 그럼 사기 방지를 하려면 사기 방지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나를 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그냥 모델 만들어 놓고 배포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쿨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웃풋 자체가 잘 정돈되어 있고 세스다 보니까 또 하나는 다큐멘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세스 바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